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존경하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 스카이그룹에 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 드려야 할지 고민을 좀 해 보면서 저에게 또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네. 오늘 일단 제목이 행복 레버리지 뉴스킨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50분 정도 동안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저희 부부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 하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어 지금 한 10년 전 정도의 사진이에요. 저희 부부가 처음에 직장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도 유학원이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 부부가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시작은 이렇게 1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갖고 있던 더 나은 그런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들으실 때마다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7 남매 중 막내예요. 네, 요새 주변에서 되게 보기 드물잖아요, 7 남매. 예, 그래서 일찍이 그 부모님께서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준비와 독립을 제가 결혼 생각이 없던 20대 때부터 미리 이렇게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가 어떤 준비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하기 쉽고, 회사만 당장 그만두면 언제든 그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을 선택하게 됐었어요. 길거리 이렇게 오가다 보면은 아이폰 수리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많이들 보셨죠? 이 아이폰 사설 수리점. 예. 우리나라에 유독 이 수리점이 되게 많아요. 발에 진짜 차이는 게 수리점인데,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빼곡한 또 자영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또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었고, 또 그 속에서 원치 않는 그런 많은 외부 요인들을 감당해 내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핸드폰이 집에만 있으면 잘 파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 이렇게 좀 활동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뭐 어디 수영장 같은 데도 좀 가고 그래야지 물에도 빠지고 고장이 이렇게 나는데, 예. 어 그런 활동량이 줄고 뭐 그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죠. 그 메르스나 어떤 세월호 참사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이 좀 없었어요. 그런 시기들이 매년 이렇게 해마다 반복이 됐었고, 뭐 국정농단 사태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소비가 딱 줄어드는, 주머니가 잠기는 그런 시기에도 굉장히 자영업 자체가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어떤 수리 업무 외에도 뭐 자재 이런 부품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작은 그런 부품들이 재고이기 때문에, 그런 재고 관리부터 어떤 매출 관리, 뭐 그런 세금을 직접 또 신고를 해야 됐고, 밀린 수리들을 또 두세 시까지 이렇게 또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까지 매번 야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영업을 제가 8 년을 했는데요. 8 년은 어떻게 이렇게 버텨냈지만, 앞으로 또 똑같은 그런 삶의 패턴으로 똑같이 8 년을 더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이 진짜 '송두리째 이렇게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던 그런 타이밍에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그 저녁에 그 스폰서 사장님께서 처음 만난 자리였거든요. 저희 집 앞에 치킨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자라고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오세정 사장님이 재영 사장님의 대학교 후배이시고 또 후배인 세정 사장님의 남편분이 기원 사장님인데 첫 만남인 그 치킨집에서 이렇게 저를 저하고 이제 뭐 인사 잠깐 나누고 바로 가방에서 뭘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꺼냈던 게 에이지락 차트였어요. 네.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되게 또 어려운 그런 그 관계일 수 있는 대학교 선배인 남편한테 그 차트를 이제 풀면서 에이지락 기전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뭐 에이지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뉴스킨의 성공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처한 그런 상황들과 많이 비교를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백만장자 사장님들의 그런 삶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큰 소득이 들어오는데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유로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그런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봐도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되게 존경스러웠던 것은 그런 첫 만남에서 저한테 많은 그런 또 호기심을 주셨고 제 타이밍을 어떻게 딱 간파를 하시고 그런 사업 전달을 해 주셨던 점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이렇게 그 경주 랠리 저희 했었잖아요 많이. 그 경주까지 차를 몰고 가서 랠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랠리장에서 정말 많은 그 성공자분들, 리더 사장님들의 어떤 삶을 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지금 내 삶이 이것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나아지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멀쩡히 잘 돌아갔던 그 수리점을 폐업을 하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지금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또 이 자영업에서 비사부면으로 넘어왔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되게 혼동이 처음에는 저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상적으로는 완벽한 비즈니스임이 틀림이 없고 또 마음은 이미 비사부면에서 무언가를 이루고도 남을 만큼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뉴스킨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 모두 똑같이 0의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죠. 혹시 시작할 때부터 0이 아니라 훨씬 앞서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나요? 네. 없을 거예요. 누구나 뉴스킨이 굉장히 공평한 것은 기존에 뭐 이사분면이나 S사분면에서 제 아무리 좋은 어떤 실력과 지식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한들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그 시작을 한다는 게 가장 공평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점에서 다시 새롭게 재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가장 빨리 배우고 성장도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마음은 자영업할 때처럼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할 때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비사분면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직접 이 분면에 들어와서 배워 나가면서 '진짜 여기서 제대로 하려면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한 점이 있다면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고 여기서 먼저 시작한 분들이 말하는 대로 무작정 그냥 따라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E나 S 부면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부를 이뤘다고 한들
이곳에서 단돈 뭐 50만 원이라도 자산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분들보다 못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든 간에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실행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대부분 그 자세를 갖추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먼저 비우고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이 우선적인 성공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누구나 그렇듯이 저 또한 이렇게 처음에는 배움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똑같은 이런 강의를 계속 들어야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라고도 하고, 또 자신감이 막 뭐 넘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그 강사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같은 걸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대로 또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나만의 방법으로 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자기 생각과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뭐 이렇게 함께 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오로지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두 가지로만 나눌 줄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오히려 스스로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저 또한 일찍 6 시쯤 일어나서 성능 103호에서 모닝스쿨을 하잖아요. 7시 20 분에 시작하는 모닝스쿨을 들으면서 여기서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나가서 행동해라." 그런 또 에너지를 많이 받고, 끝나고 또 일과가 시작되면서 많이 나가서 또 뛰는데 그런 에너지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시작할 때 '월 1억 억을 벌겠다.'라는 그런 큰 포부를 안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현실은 한 손에는 대문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붓이 들려 있는 그런 생전 해 보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 보셨던 그 골방에 앉아 가지고 아이폰 수리만 하는 게 어쩌면 저한테는 제일 편하고 익숙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스스로 납득을 해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자아가 이렇게 뒤엉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걸로 진정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이 과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또 순수히 겪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어 뭐 전직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이곳에서 배우고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해야겠죠. 또 시작은 데모를 또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발로 뛰는 고생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재영 사장님이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합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 생각과 경험을 맞추는 것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빠르게 그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건 모두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온전히 내 것으로 빨리 경험해 내는 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그 길을 더 빨리 뭐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부부 사업자들이 남자가 늦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이렇게 의 뭐 임무 분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당장은 매출 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더 많은 와이프가 하는 게 빠르겠죠. 근데 나중에 남자 혼자 사업하는 파트너에게 사장님도 여자 사장님들보다 매출도 더 잘할 수 있고 소비자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스폰서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두 개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요. 온라인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많이 깔기 위함인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남녀의 일을 구분짓지 않고 똑같은 걸 둘 다 똑같이 같은 걸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관리하는 블로그의 상담은 모두 저한테 오도록 해서 상담 스킬도 늘리고 문의는 포스팅을 올리면 문의는 오는지 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이런 마케팅 분석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이렇게 소비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재영 사장님한테 넘긴 적이 없이 제가 혼자 다 몰라도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둘 중에 남자인 어떤 제가 더 대모는 잘합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여성분들도 사실 이렇게 또 집에 혼자 있고 그러면 사실 남자분한테 대모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어 이렇게 서로 같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누가 더 위에 올라가냐 이런 걸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어차피 겪어내야 할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재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어쨌든 또 재밌게 이렇게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공을 들여서 몇 시간씩 글을 적고 마케팅을 해도 내 스스로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으면 성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이지만 일을 분담하지 않고 서로가 이 똑같은 것들을 해내는 것은 소비자를 직접 구축해 나가는 그런 재미와 보람이 컸던 것 같고 이런 이상적인 모델이 복제되어 나갈 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것을 배워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나부터 그걸 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신 있게 남자가 더 대모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라고 말하려면 일단 내 얼굴부터 내 몸부터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뉴스킨 제품을 경험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기보다 사업성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제품에 대해서 많이 몰랐었어요. 그래서 모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직접 그 경험해 보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해서 미친 듯이 임상을 만들기에 집중을 했었어요. 다들 나만의 임상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작업복만 입고 앉아서 일을 하다가 생전 안 입던 정장을 입으려면 안에다가 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8년 동안 앉아서 일을 했더니 배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위에는 헐렁한데 그 허리 단추 쪽만 이렇게 땡글려지는 그런 현상과 이게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배꼽이 보일 정도로 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으로 복부 지방을 빼준다면서 이런 몸으로 자신 있게 티아를 권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뭐 양심을 속여야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되면 확신 있게 권하고 전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임상을 한 번만 만들고 이게 땡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하는 동안은 계속 임상 상태여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제품도 항상 가장 먼저 찐 체험을 해야 하고 본사에서 알려주는 그런 규정화된 그런 팩트보다 직접 받은 그런 느낌과 감동을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신제품 나왔죠. 그 뉴트리센서즈 샘플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사진만 찍고 아직 그대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다 발라 보고 다 써서 그 느낌을 가지고 2월 5일 날 출시되는 어 출시에 좋은 성과를 또 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출을 일으키려면 가장 먼저 내가 흥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체험을 해 보지 않고 제품이 유통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마케터로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시간 투자를, 체험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그 주변에서 들은 것만 가지고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열심히 말하고 다니는데 성과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여성분들, 특히 아주머니들 데모를 해 드리면 제가 이렇게 뭐 스킬이 좋은지 잘하는지 그런 거 몰라요. 잘 안 보고 처음 받아 봐서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사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남자도 데모를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스킬이 없는 게 스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이렇게 또 찾아뵙고 집에 가서 사는 얘기 들어 주고, 또 뭐 피부 고민 같은 거 들어 주고, 한창 말동무 해 주면 고마워서 결제도 해 주고 뭐 먹을 것도 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붓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또 익숙해지고 손에 익어 가면서 '아 이게 내 일이구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런 시기들도 사람은 또 누구나 변화하고 맞춰진다고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부부가 각각 이렇게 GB 목표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매일 채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처음에 다 이렇게 찾아가서 제품 전달도 하고, 여자분 혼자 계신 집에 가서 이렇게 카드 꺼낼 때까지 버티기도 해 봐야 온전히 이게 복제로서 내 파트너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들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은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스폰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저 또한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같은 과정을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또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리더분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리더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그들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희 또한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고, 사장님들이 김지선 사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피해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표 많이 보시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어떤 보상인데, 2021 년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준비하고 배워온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본질에 집중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올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고 남기느냐가 내 조직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10 명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와 평생 함께할 가치관과 생각이 통하는 한 명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보다 쉽게 대리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만큼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단단한 네트로 결속이 되도록 하려면 또 그에 맞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런 빠른 보상에 분위기에 휩쓸려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제대로 시작을 해 보려고 왔지만 빠른 속도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어떤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고자 시작한 이 모두에게 제대로 된 기회가 주어지려면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제일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이 네트워크 사업은 관계 비즈니스입니다. 파트너 사장님들과 말로만 그런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찐 소통으로 초연결되어야만 내가 짜 나가는 한 땀 한 땀 짜 나가는 이 네트가 낚싯줄처럼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는 내 스폰서랑 있는 거는 너무 힐링이 되고 또 너무 좋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데 내 이하에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파트너가 없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파트너들에게 나의 스폰서 같은 존재인가. 또 내 파트너가 원할 때 언제든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은데 파트너 지원, 뭐 길거리 이런 대몬 같은 뭐 길거리 콜드 이런 것들을 진짜 찐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밥 먹고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역경을 함께 전우회로 끈끈하게 이렇게 다져 나가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같이 콜드하면서 양말도 젖어 보고 나가라는데도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달라고 끝까지 한번 버텨도 보고 혼자 이렇게 겪으면 힘든 역경도 같이 나누면 얼마든지 이런 행복한 역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알아서 혼자 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제대로 후원해 줘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콜드하는 거 처음 해 보는 사람한테 어 제품을 권하라고 하는 것. 사실 저도 콜드하면 되게 무섭고 두려워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더 문전박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맞서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딪히는 거를 해낼 때까지 리더로서 앞장서 주는 게 나와 함께할 그런 평생 친구를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사업을 통해 진정한 레버리지를 얻고 싶다면 열정적인 파트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 파트너가 힘이 빠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가 가장 스폰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힘이 빠져서 도와줘야 할 경우에는 본전밖에 안 되고 어떤 그 레버리지의 씨앗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가장 에너지가 좋고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가장 스폰서가 필요한 순간이고 또 그렇게 집중을 했을 때 파트너가 성장을 하면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것이 어 이런 또 가장 그 본질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에 네 음수거가 안 된 사장님 죄송하지만 음수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즘에 나도 이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또 그들도 동그라미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 복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그리고 계실 거예요. 그려 본 그 동그라미의 개수가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으려면 리크루팅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나는 내 스폰서한테 받은 것들을 그대로 주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리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나눠줘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에게는 누구나 1 대부터 6 대까지 든든한 스폰서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큰 생각과 어 그 어떤 큰 그런 지난 경험들을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싶다면 그 스폰서 사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그 배울 수 있음을 활용을 해서 나 또한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나조차
내 스폰서가 알아서 나를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방향을 이렇게 정렬해 나가면서 복제한 것을 복제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언제든 찾아가고 만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다들 스폰서 사장님들로부터 기회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음 내가 먼저 그런 생각을 복제해 내지 못한다면 못하고 있다면 빠르게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내야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와 초점을 두고 임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당장 1,000,000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진정 원하는 그런 매달 발생하는 레버리지가 일으켜지려면, 튼튼한 그런 소득이 만들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성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설령 그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 뉴스킨 사업이 반드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와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내가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올해 정신없이 바빠질 이 시기를 통해서 몇 배는 빠르게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에 초점을 두면 성장이 더디지만, 성장에 초점을 두면 성과가 동반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방법은 내가 격하게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좌측에 어떤 많은 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가치는 단 한 사람에게 이런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수없이 그리고 있는 그 동그라미 개수만큼 그것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작은 조약돌 하나 같은 이런 사명 하나가 엄청난 행복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올해 내가 얻게 될 것들이 결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어 그 뒤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들었던, 정말 100%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던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완벽하게 느끼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행복 레버리지 뉴스킨이라고 해 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이 나에게 실현될 현실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브라운, 억만장자 연설가가 대나무의 성장에 대해 말합니다. In the Far East, they have something that's called the Chinese bamboo tree. The Chinese bamboo tree takes 5 years to grow. And when they go through a process of growing it, they have to water and fertilize the ground where it is every day. And it doesn't break through the ground until the 5th year. Okay? But once it breaks through the ground, within 5 weeks, it grows 90 feet tall. Now the question is, does it grow 90 feet tall in 5 weeks or 5 years? The answer is obvious. It grows 90 feet tall in 5 years. Because at any time that person stopped watering and nurturing and fertilizing that dream,
that bamboo tree would have died in the ground. 네.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사장님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경험을 쌓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것만큼 답답하고 어떤 좌절스러운 것도 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눈앞에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고 해도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듯이 정말 제대로 타오를 시기가 바로 2021년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도 땅속에서 이렇게 5년 동안 자라다가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아까 5주 만에 그렇게 다 제 키를 자라난다고 해요. 무언가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절대적인 그런 어떤 노력과 시간이 분명히 뉴스킨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시간들이 땅속의 대나무처럼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그 속도와 폭이 다른 그런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이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무조건 이 올라가는 화살표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얻어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그리던 간에 절실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만큼 삶이 달라질 것이고, 간절하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인 만큼 어쩌면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런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후회 없이 보낼 그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다들 보물지도 만드셨죠? 원래는 이 보물지도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과외로 오려가면서 해야 제맛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달에 따로 모이질 못해서 줌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같이 보물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또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발표도 하고 또 그것들을 공표해 나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간절히 응원도 해주고 했었는데, 꿈을 꾸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에는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여러 그 권의 성공자분들이 쓴 책을 보더라도 모두 하나같이 그 큰 꿈을 그릴수록 그것들을 간절히 또 상상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뉴스킨을 통해서 배우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윈윈 그 서울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설아 사장님이 화면에 보이는데, 진짜 제대로 상상하고 이렇게 또 막 목표를 외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오화방에서. 네. 저희도 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열정적인 그런 또 사장님의 그 마인드가 그리고 또 그런 간절함이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까지 이런 내재된 초강력한 이런 믿음을 다들 갖고 계신가요? 10년 전쯤에는 저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짜 월급만 받던 그런 작은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삶을 살 때는 생각이 되게 크질 않고 큰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은데, 무언가를 이렇게 조금씩 이뤄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게 점점 강해지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가 제 드림카인데 옆에 액자에도 걸려 있거든요. 그냥 이걸 보기만 하는 걸로 부족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언젠가 이 카센터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갔다가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주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차가 제 드림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타보고 싶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한번 이렇게 의자에 앉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트에 앉아서 진짜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러고 나니까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원하는 것들은 뭐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스스로의 가능성에 한계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삶에서 가장 그런 커다란 성취감을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월급,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열매. 우리는 생각해서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가꾸어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기보단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확실히 보장된 자리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는 목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말해주는 그 뻔한 이야기들은 뭔가 2% 부족하다고 항상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30대 나이로 빠르게 백만장자가 된 MJ 드마코, 알렉스 베커, 론 무어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필한 책을 읽으면서 이 3명의 신흥 부자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원했고, 페라리를 원했고, 고통을 탈출하기를 원했고, 노예의 삶을 끝내기를 원했고, 돈을 재빨리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자가 되길 간절하게 갈망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질 10달러짜리 지폐보다 보이지 않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정이 보장된 편안한 일자리를 추구하기보단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를 포함한 평범한 현대인들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해답이 있는 것을 오늘도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자신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갈망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가 당장의 어떤 그 눈앞에 주어질 그런 월급 봉투보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진짜 완벽한 자유를, 그런 자유를 얻는 것에 얻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도 아직 자영업 할 때만큼 그만큼 수익은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원대한 목표가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원하는 대로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손에 잡혔었던 그 노동소득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 펼쳐질 불과 몇 년 뒤가 저희는 너무 기대가 되고 당장 올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굉장히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려고 어느 때보다 저희가 이런 성공 습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대략 그때부터 1년 정도 매달 빠짐없이 이렇게 아침에 북모닝을 시행하고 있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대부분 사장님들도 이렇게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도 지금 책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작한 당장은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내면이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장을 저희는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실을 다지는 데 꾸준한 시간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좋은 문화들을 조금씩 노출을 하고 또 뭐 블로그나 SNS에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사업 문의를 해서 또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런 시스템과 정말 좋은 이런 문화를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런 간절한 삶의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습이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모두 내년에 괌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석세스 트립은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그런 필수 관문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 그런 이 도전을 시작으로 만약에 괌을 이뤄내신다면 진짜 이렇게 휘슬러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그런 여행들 진짜 내년에 몰아서 한 방에 몰아 가지고 푹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내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회사에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은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보너스까지 올해는 진짜 완전 퍼주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은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내시길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 뭐 여기 시드니나 뭐 여기 호주 같은 곳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 리더 사장님들과 더 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그 큰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를 계속해서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끈끈해지고 마음이 진짜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이런 여행과 석세스 트립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괌 정도는 나와! 여기 계신 네, 괌 정도는 누구나 사실 마음먹으면 자비로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행지잖아요. 근데 이 석세스 트립은 억만금을 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하셔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할 것들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자영업을 할 때 일에 찌들어서 잃어버린 어떤 저의 자아를 이곳에서 많이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단계로 뛰어넘을 그런 제 계기를 얻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어쩌면 저희 딸아이한테 가장 부모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같이 또 가장 많이 보내고 있고 그렇게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제가 이런 뉴스킨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고 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대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온전히 그 행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뉴스킨 사업가로서 저희로부터 일으켜 나갈 행복 레버리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의 사명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도움으로써 그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시길 바라면서 부족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강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